그래서 원래 당일투표지는 이제 뭐 기표 후보는 있지만 그 일련 번호지가 없죠. 받을 때 떼서 네. 받기 때문에 네. 이미지화 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렇죠.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당일투표지는 현재 기준으로는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네. 자, 그 2013년 11월 5일에 이제 그 중앙선관위의 사무차장이었던 김용일 차장이 네. 국회의원들한테 예. 그 사전투표지에서 일련 번호를 떼지 않게끔 만드는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네.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면은 예.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일련 번호가 2개인 것이 똑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기계가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그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네.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사전투표지 안에 이제 일련 번호가 있으면은 예. 혹시라도 이제 개인들이 그 위조 투표지를 예. 동일한 일련 번호를 가진 위조 투표지를 예. 넣으면은 예. 찾을 수 있다라는 명분하에 예. 사전 투표지 QR 코드가 있고 예. QR 코드 안에 일련 번호가 떼지 않은 상태로 투표함에 예. 들어갔고 네.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예. 이미지화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러한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 예. 지금 일련 번호에 대한 부분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스캔했던 것이 예. 일련 번호가 몇 개, 그러니까 어느 번호가 예.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가 다 저장이 되어야지만 새로 들어온 게 그거를 원래 기존에- 했어야 네. 되는데 읽기만 하고 저장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읽기만 하고 저장을 안 했다? 원래는 읽어서 저장이 돼야지 비교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 원래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제 예. 중앙선관위가 얘기했던 예. 예.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위조 투표지를 걸러내는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기능을 아예 개발 안 했다? 예, 개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저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예. 개발도 안 하고 개발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왜 스캔을 했지? 스캔은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미스테리예요. 너무 이상한데? 스캔했다는 얘기는 그거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저장하는 프로그램도 없었다? 예, 그 뒤에 보면 또 네.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20년에 그 4.15 총선 때 사용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보면은 네. 일련 번호를 그 2차원 바코드, QR 코드라고 한 이유는 디지털 기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또는 복사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런 식으로 QR 코드를 쓴 목적을 예. 그 국민들을 잠재적인 위조범으로 몰아서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QR 코드를 썼고, 그 QR 코드 쓴 거에 의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그걸 잡아내게끔 하게끔 한 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선관위가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제 또 가관인 거는 네. 저 선거일 투표지는 네. 그 QR 코드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이게 어느 선거인지 어느 선거구인지 위원회가 뭔지가 이렇게 다 분류가 되거든요. 왜 분류가 되냐면은 저 투표지 분류기 운영원이 처음에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네. 아이 세팅을. 예, 세팅을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QR 코드의 존재 목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라도 있으면은 쟤네들 중앙선관위 말대로 위조 투표지 일련 번호가 중복되는 거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쓰면 되는데 아예 그 중복되는 걸 걸러내는 기능도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구, 선거위원회 코드, 그 선거 코드 이런 것들 자체가 예. 수작업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읽어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요. 당일 투표는 저게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치 예. 일련 번호도 없고 어떤 예. 선거군지 없고 예. 아예 그 당일 투표 그 곳에서 예. 곳에서 하는 거고 예. 또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편을 통해서 아예 그 해당되는 지역구로 보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그 한 것이 등기로 왔다 그러면 우리 투표구니까 예. 굳이 그거를 스캔할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그 QR 코드를 읽을 이유가 그렇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예. 이제 우편 등기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QR 코드가 있을 없어도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당일 투표도 지금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류기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기표가 1번 위치냐 2번 위치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슬롯이죠. 거기다 탁탁탁탁 이제 채워주도록 하는 건데 이럴 때는 QR코드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표한 위치를 갖고 그렇습니다. 분류하잖아요. 당일 투표가 그렇게 되는데 사전 투표도 똑같이 그렇게 구현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현이 그러니까 지금 투표지 분류기 기능이 QR코드를 읽지 않아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분류를. 네. QR코드가 아무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굳이 왜 QR코드를 만들어서 4.15 총선에는 그 QR코드 자체를 읽는 거를 투표지 분류기가 읽지 못하도록 설정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연수국을 소송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네, 뭐라고요? QR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 투표지 분류기가 그 QR코드를 읽는 기능을 쓰지 않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연수국을 소송해서 쓰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은 그 김용희 씨인가? 김용희 씨가 저기 그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QR코드를 떼선 안 되는 이유가 위조 투표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법을 당일 투표하고 달리 당일 투표는 위조 일련 번호를 떼도록 되어 있는데 떼지 않게 만들고 그렇다고 또 체크하는 기능도 안 만들어 놓고 바코드 해서 숫자도 줄이라고 했는데 줄이지도 않고 늘려서 QR코드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어렵게 아니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을 이제 이렇게 했어도 바코드를 썼으면 혹시라도 좀 바코드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밑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안으로서 이렇게 감시하는 기능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QR코드로 QR코드도 2차원 바코드라는 일종의 확대 해석, 말도 안 되는 확대 해석을 통해서 QR코드를 쓰면서까지 그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 이건 진짜 미스테리인데. 미스테리인데. 그러니까 전에 지난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적 현재까지 이제 누적 사전 투표한 사람이 6,600만 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선거에 가장 많이 한 거가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이고요. 그때 한 2천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2천만 명 이상이 그 선관위는 마음만 먹으면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고 그 20대 그 대선 이전에는 1,200만 명인가가 가장 많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만 명. 1,000만 명은 훨씬 1,100만 명. 1,100만 명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파악해서 아주 든든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당일 투표하고 다른 거는 이거 스캔을 하면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스캔을 한 거. 그래서 QR코드에다가 일부러 정보를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제 사실은 일련 번호만 QR코드에 달랑 있으면은 일련 번호라는 거는 전국에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253개가 있으면 253개 선거구가 같은 일련 번호가 있으면 253개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련 번호만 가지고선 누구라는 걸 특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선거, 그 다음에 위원회 코드 이런 걸 다 조합을 하면은 그 조합된 일련 번호까지 조합한 거는 전국에서 딱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아, 그러네요. 계속 왜 그랬는지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선관위 이거 바꾸신 분. 저도 사전 투표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거든요. 저도 틀렸어요. 너무 찝찝하기.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그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라고 2014년 1월달에 바뀌었거든요. 아까 김용희 그 사무처장이 국회의원들을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설득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임일투표 원래 이제 인천 연수구를 소송해도 이 내용이 다 이제
준비 서면으로 제출됐는데 네. 그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논리로 네. 그 비밀투표 원칙에 원고가 증거를 추가로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위헌 소송을 제청을 했고요. 158조 제3항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네. 라는 그 취지의 위헌 소송을 해서 현재 이제 심리 중입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에 그렇습니다. 심리 중이고 심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원서도 낸 게 지금 이제 그 내년도 2024년 4월 10일 날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예. 지금 기준 3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니까요. 300일도 안 남아서 저거를 저희가 빨리 좀 이제 탄원까지 빨리 심리를 해달라고 탄원까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위원을 결정한다 그래갖고 그 뒤에 이제 시스템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게 하루 만에 받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도 바꿔야 되고 거기 관련된 사전투표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최소한 이제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좀 6개월 전이면은 9월달입니다. 9월달 진짜 7, 8, 9 이제 3개월.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되는데 9월달까지 그러면 거기에 또 요새는 너무나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래. 다행히 이제 그 헌법재판관 두 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좀 가세를 해주면은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주는 못 나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1인 시위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